경남 합천에서 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경북 고령군까지 확산됐습니다. 불이 민가를 위협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경북 발전 공약이 서로 비슷한 데다 실현 가능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특히나 고령층 감염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이 오늘 오전 10시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영상의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대구는 16도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3.1절 103주년 기념일입니다. 3월이 되면서 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봄이 찾아오는 건 좋지만 건조함이 문제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역에는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곳이 많고요. 어제 저녁 경남에서 발생한 산불은 고령까지 확장이 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고령에는 건조한 대기 속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씨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도 건조 경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대구와 경북, 울릉도, 독도에는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 소식이 들어있긴 하지만요. 이 비가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수 없어서 오늘도 화재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전망됩니다. 기온 살펴보시면요. 대구의 기온 7도, 안동 0도, 구미 5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대구 16도, 안동 14도, 구미 16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기온 오름세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 안동에서는 14도의 일교차를 보이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도 오늘 10도 이상의 일교차를 보이는 만큼 체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인 금요일에는 오후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경남 합천에서 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밤사이 인근 경북 고령군까지 확산됐습니다. 주민 100여 명이 급히 대피한 가운데 산림과 소방당국이 민가 쪽으로 방어선을 치고 불이 번지는 걸 막고 있는데요. 산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지한 기자,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 상담마을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불은 밤새 계속 번져서 제 뒤로 보이는 민가 뒤쪽 바로 아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불과 민가의 거리는 불과 수십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긴박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일대로는 산불 연기와 매캐한 연기 그리고 냄새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다소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제법 강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고 또 오늘 새벽 시간에 약한 비가 내리긴 했습니다만 이 바짝 마른 낙엽을 적시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상단 마을에는 10여 가구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어젯밤 모두 집에서 나와 마을 회관으로 대피를 했고 일부 주민들은 진화 작업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조금 전 날이 밝으면서 7시부터는 산불 진화 헬기도 다시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경남 합천에서 시작된 산불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m의 강한 바람을 타고 이곳 고령군까지 번졌습니다.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산은 바짝 말라있다 보니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요. 지금도 남동봉을 타고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면적은 지금까지 300헥타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밤새 산불 특수 진화대를 동원해 확산 차단에 나서는 한편 무엇보다 불이 민가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쌍림면 합가리와 신촌리 주민 그리고 요양원과 양로원 입소자 등 100여 명이 쌍림면 마을회관과 대가야 생활촌 등으로 대피해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인명피해가 없습니다. 어제 산불 확산이 심각해지자 산림당국은 오후 5시 50분 진화자원을 총동원하는 산불 3단계 발령과 동시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했습니다. 소방당국도 중앙소방청을 비롯해 대구와 전북, 전남, 울산, 부산 등 5개 시도에 모든 자원이 동원될 수 있도록 전국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거세게 불고 산세가 험해 불길을 잡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정오까지 불길을 잡는 것을 목표로 전국의 국가기관 헬기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고령군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코로나19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특히나 고령층 감염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염 취약층의 확진이 늘면서 중증 병상도 여유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있던 방역 패스는 오늘부터 모두 해제됩니다. 박재형 기자 보도합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대구 5,825명, 경북 4,940명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확진자가 45% 늘었습니다. 나이대로는 10대 이하 비중이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은 14.5%에서 19.2%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병상 가동률도 전담 병상은 큰 차이가 없지만 중증 전담 병상 가동률은 61.5%에서 76.9%로 15%포인트 급증했습니다. 고령층뿐 아니라 요양시설과 의료기관 같은 고위험 시설에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과 미접종자분들께서는 오미크론이 여전히 위험합니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1.29%로 계절 적관과 비교해서 10배 이상 높습니다. 재택치료도 대구 3만 5천여 명, 경북 2만 5천여 명으로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의 식당, 카페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이어 정부는 오늘부터 유흥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 패스를 일시 중단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는 방역 조치 대부분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금 지역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도 계속적으로 방역 패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돼서 오히려 방역 이 정책에 있어서의 사회적 연대성이 좀 약화되고 있는 측면도 고려하였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다음 주 정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방역 패스를 해제하는 등 고위험군 위주의 방역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세는 여전한 가운데 내일이면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대구에서는 초중고교생 24만여 명이 매일 등교를 하게 되는데요. 학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은 등교 전 어떤 점을 알아두면 좋을지 손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작은 책상에 투명 가림막을 붙입니다. 자가 진단 키트도 하나씩 올려둡니다. 책상 앞엔 꼭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적어놨습니다. 첫 등교를 앞둔 반 아이들의 건강 상태도 시시각각 확인합니다. 오미크론 확산 속에 개학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이용해서 등교 중에 아이들이 어떤 건강 상태인지 그거를 세밀하게 이렇게 작성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등교 중지가 뜨게 되면 이제 저희도 그걸 미리 파악해서 출결 상황에 반영을 하고. 내일부터 대구의 모든 초중고교생 24만 6천여 명이 매일 등교합니다. 학생 본인이 확진됐거나 함께 사는 가족이 확진된 경우가 아니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열이나 인후통 같은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은 자가 진단키트로 검사한 뒤 음성이 나오면 등교해달라고 교육청은 권고했습니다. 학교에 올 때는 KF80 이상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3월 한 달간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매주 자가 진단 키트가 배부됩니다. 하지만 검사가 강제는 아닙니다. 원하는 학생만 검사하고 등교 전 교육부 자가 진단 앱을 통해 결과를 알리면 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안에 자가 진단 검사실을 설치하고 PCR 이동 검사팀도 운영합니다. 키트 양성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 학생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매일 6개교 정도의 거점 학교를 정하고 PCR 이동 검사팀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검사를 진행하는. 또 교육청은 학교마다 보건과 방역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한편 교직원 확진을 대비해서 6천여 명의 대체 인력풀을 확보해 놨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바로 이달, 이제 불과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여러 경북 발전 공약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니 두 후보의 공약이 상당 부분 겹치는 데다 실현 가능성도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침체된 경북을 발전시키겠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가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가지의 공약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후보들은 통합 신공항을 신속히 추진하고 신공항과 연계한 교통망 구축, 안동의 백신과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
미래 자동차 산업과 동남권의 첨단 연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차별화된 공약으로 이재명 후보는 육군사관학교의 안동 이전 공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이곳 경북 안동으로 이전해서 그 애국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중단된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계승으로 차별을 보였습니다. 4대강 이 보사업을 아주 폄훼하면서 부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잘 지켜서. 하지만 차별화된 공약 하나씩을 제외하면 두 후보의 공약은 표현만 다를 뿐 내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상북도가 여야 정당에 제시했던 사업을 이름만 바꿔 공약으로 내세운 수준인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선거하기 전에 지역 순회를 하면서 지역의 전문가들, 시민단체, NGO들의 목소리를 청취를 쭉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준비하는 과정이나 절차는 그 10년 전보다 훨씬 더 태행한 겁니다. 또 이미 제시된 공약도 실현 가능성은 의문입니다. 후보들의 경북 지역 공약 대부분이 인프라 구축과 같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공약인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연차별 추진 계획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대해서는 지금 비예산 공약이 거의 없거든요. 전부 다 예산 공약인데 이거를 다 저는 합치면 국가 재원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대선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들이 경북 표심 사로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지역 공약에는 무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대구시설공단은 중증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서 투표일에 나들이콜을 무료로 운행합니다. 이달 4일과 5일 사전투표일과 9일 본투표일 3일 동안 무료로 운행합니다. 나들이콜 장애인 등록회원 가운데 투표 목적 이용자로 노약자나 국가유공자는 제외됩니다. 나들이콜 콜센터와 홈페이지, 앱으로 신청할 수 있고 투표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합니다. 50년 만에 기록적인 가뭄으로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고로쇠 나무 수액의 채취량은 급감했고 월동작물도 생육부진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경남의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거제 자연휴양림. 고로쇠 나무에 구멍을 내도 수액이 맺히지 않습니다. 가뭄으로 임야가 말라버리면서 수액 채취량은 평년에 비해 70%나 급감했습니다. 수령 60년 이상의 고로쇠 나무에서 거둔 수액입니다. 4, 5일이면 6리터짜리 봉지를 채우는데 보시는 것처럼 10분의 1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나무도 살아야 되니까 무한정 수액을 뱉어낼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예년에 비해서 약 30% 정도 채취되고 있습니다. 진주의 과수단지. 월동기인데도 지하수를 끌어올려 며칠째 물을 주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나무가 말라버리면서 동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꽃이 과일이 되어도 정형과가 나오지 않고 찌그러지는 과일 이런 것들이 생길까 싶어서 우려가 됩니다. 양파 잎에 손을 대자 잎이 낙엽처럼 바스라집니다. 경남의 1월 강수량은 0.1mm, 1973년 이후 50년 만의 최대 겨울 가뭄입니다. 2월 들어서도 강수량은 0.3mm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상남도는 7억 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비상급수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조금 심각한 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물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 데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살수차 등 이용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는 상황에서 농작물 생육 부진이 피해로 이어질까 농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목포시가 사막도에서 추진한 사계절 꽃피는 공원 사업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식재하기로 했던 나무 대신 훨씬 저렴한 나무가 엉뚱하게 심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포 MBC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1,2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복원한 목포시 사막도 공원입니다. 목포시는 사계절 꽃피는 공원을 만들겠다며 지난 2020년 11월 나무 식재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예산 1억여 원을 들여 산책로 주변에 나무 212그루를 심었고 이 가운데 162그루가 서부 해당화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서부 해당화가 아니라 꽃사과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부 해당화와 꽃사과는 생김새가 비슷해 식별이 쉽지 않지만 가격은 서부 해당화가 2배 이상 비쌉니다. 목포시가 요구한 지름 8cm짜리 서부 해당화는 한 그루에 22만 원인데 꽃사과는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혈세 2천여만 원이 허투루 쓰인 겁니다.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데 꽃으로 구분하자면은 꽃사과는 색깔이 흰색 계열이고 서부 해당화는 분홍색입니다. 공원에 심어진 나무가 서부 해당화가 아닌 꽃사과였다는 사실을 이미 지난해 5월 목포시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속 조치는 10달째 하세월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진짜 서부 해당화로 바꿔 심겠다는 조경업체의 각서를 받고 사업비 환수 등 으름장도 놓았지만 결국 나무 구하기 쉽지 않다는 조경업체 사정을 봐주고 있습니다. 진짜 나무를 구해서 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기간을 좀 둬야 되지 않냐. 전문가조차 육안 구분은 힘든 반면 가격 차이는 상당해 애당초 차익을 노린 고의적 실수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상황. 하지만 목포시도 조경업체도 꽃과 잎이 없는 겨울에 나무를 심다 보니 잘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업체도 속았고 시도 속았다 이건가요? 그렇죠. 속았다기보다도 그 사람은 그거라고 주장하는데 잘잘못을 이걸 좀 판단하기는 겨울에 심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좀 있긴 합니다. 목포시는 조경업체가 새로 확보했다는 서부 해당화가 진짜 서부 해당화인지 확인한 뒤 빠른 시일 안에 옮겨 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얼마 전 광주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붕괴 사고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한 게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머리카락 굵기의 광섬유 센서로 콘크리트의 강도는 물론이고 붕괴 사고의 조짐까지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전 MBC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붕괴된 광주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촬영된 사고 직전의 영상. 콘크리트를 붓는 타설 작업 직후 무게를 견디지 못한 듯 거푸집이 뜯어지고 얼마 뒤 순식간에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기 전인데도 지지대를 서둘러 빼고 위로 또 콘크리트를 부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광섬유 센서를 일정한 간격으로 철근에 엮고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습도와 더불어 콘크리트를 완전히 굳히는 데 중요한 온도를 센서가 실시간으로 측정한 뒤 계산을 통해 강도를 미리 알려줍니다. 콘크리트 강도를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 적산된 온도값을 저희가 계산함으로써 콘크리트의 강도를 예측할 수 있는 84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의 경우 2만 원가량인 센서가 20여 개 필요합니다. 현재 건설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과 실험이 진행 중으로 오는 10월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 센서가 내보내는 신호를 보고 강도를 보고 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입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동 호수 올라갈 때 실제 자기 동 호수의 콘크리트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센서가 소리나 진동의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어 건물 완공 후에도 균열이나 비틀림처럼 각종 사고의 징후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댐의 붕괴 가능성이나 송유관의 기름 유출 여부 등에도 활용이 가능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이 오늘 오전 10시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기념식장에는 숭고한 3.1 정신, 위대한 대구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독립유공자 후손과 광복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기념식에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 등은 오전 9시 시남 선열공원 참배를 하는데 달구벌 대종 타종 행사는 방역 차원에서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칠 군의군의회 의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출마 사유에 대해서는 8대 군의회 전후반기 의장을 연임하면서 군의군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했고 지역 정치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의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심의장과 군의회 공무원 2명을 군의회 업무 추진비로 선거 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심의장은 선거에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의회 출범 이후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해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2월 22일 27차 위원회를 열고 경북 영덕 포항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비롯해 167건에 대해서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19번째입니다. 경북 영덕 포항 국민보도연맹 사건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46년부터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전까지 빨치산 토벌 과정 중 주민이 군경에 의해서 희생됐거나 보도연맹원이나 예비검속된 주민이 군경에 집단 희생된 사건입니다. 오늘은 3.1절 103주년 기념일입니다. 3월이 되면서 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반가운 봄 소식도 좋지만 건조함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크고 작은 화재 소식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어제 경남에서 발생한 산불은 현재 고령에서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조함이 길게 이어지는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비 소식이 들어있긴 한데요. 5mm 미만의 작은 소식이기 때문에 건조함을 해소시켜주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와 경북 미세먼지 농도 오늘 보통 수준 전망됩니다. 그리고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기온 7도, 안동 0도, 구미 5도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대구의 기온 16도, 안동 14도, 구미 1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안동에서는 오늘 14도 이상의 일교차가 벌어지겠는데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도 10도 이상의 일교차 벌어지니까요. 체온 관리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오후부터는 대체로 흐린 날씨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7도, 성주 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6도, 성주 17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5도, 문경 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6도, 문경 13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0도, 청송 영하 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4도, 청송 15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16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인 금요일에는 오후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1절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